대한민국에서 노후를 준비하는 어르신들과 그 자녀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인 기초연금이 2026년을 맞아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부터 소득 인정액 계산법, 그리고 실제 신청 시 주의사항과 미래의 제도 변화까지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은 종합 완성본 가이드입니다. 2026년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액이 인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정 기준액이 큰 폭으로 상향되면서 예전에는 아깝게 탈락했던 분들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기초연금은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서 국가가 알아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적기에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지급 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소비자물 가상 승률을 반영하여 지급액을 결정하는데 2026년에는 전년 대비 2.1%의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4만 9,700원을 받게 되며 부부 가구는 월 최대 55만 9,52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2025년 단독 가구 34만 2,510원, 부부 가구 54만 8천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매달 받는 생활비가 소폭 상승한 수치입니다. 특히 정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더 낮은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경우 월 지급액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을 기준으로 보면 1961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새롭게 만 65세가 되어 신청 자격을 얻게 됩니다. 신청 시기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는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1년 2월 8일생인 어르신이라면 2026년 1월 1일부터 바로 신청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을 깜빡하고 생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달부터 연금이 지급되고 지나간 달의 연금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생일 한 달 전을 반드시 기억하고 미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나이 조건을 충족했다면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소득 인정액 기준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데 정부는 이 70% 수준을 맞추기 위해 매년 선정 기준액을 새롭게 발표합니다. 2026년에는 이 선정 기준액이 전년보다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노인 단독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면 수급이 가능하며 부부 가구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과 비교하면 단독 가구는 19만 원, 부부 가구는 무려 30만 4천 원이나 기준이 높아진 것입니다. 선정 기준액이 이렇게 크게 오른 배경에는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경제적 여건 변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통계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7.9% 상승했고 사업소득 또한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택과 토지 같은 자산 가치가 각각 6%와 2.6%씩 상승하면서 어르신들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더 많은 분이 탈락하지 않고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급 문턱을 조정해 준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혼란스러워하는 개념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더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일하는 어르신들을 배려하여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제 혜택을 줍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이 116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즉 월급에서 116만 원을 먼저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로 공제해준 뒤 나머지 금액만 소득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계시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 이전 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리 공제 없이 수령액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살고 계신 집이나 땅, 금융자산 같은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되는데 이때 지역에 따라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재산액이 다릅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 지역은 7,250만 원까지는 재산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재산에서 빚을 뺀 나머지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이라 계산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앱인 내 곁에 국민연금을 활용해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면 1분 만에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 계산은 참고용일 뿐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정식 신청 후 공적 자료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정식 신청을 통해 확인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약속인 만큼 자격이 되는 모든 분이 이 소중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이어서 소득 인정액을 결정짓는 재산 항목들 중 특히 주의해야 할 자동차 기준과 부동산 반영 방식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이라는 기준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단순히 소득이 없으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기준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크게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같은 소득평가액과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먼저 소득평가액 계산법을 보면 일하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유리한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이 월 116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먼저 116만 원을 빼고 남은 84만 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30%를 공제해 줍니다. 결국 실제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약 58만 8천 원 수준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정부가 일하는 어르신들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 직원연금과 같은 공적이전 소득은 이러한 공제 없이 수령액 100%가 그대로 소득에 반영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까다로운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재산은 살고 계신 지역에 따라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 금액을 먼저 빼줍니다. 2026년 기준 기본 재산액 공제는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가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가 8,500만 원, 농어촌 지역은 7,250만 원입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이나 토지가액에서 이 공제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한 뒤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때 실제 시세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가치보다는 낮게 측정되는 편입니다. 현금이나 예금 같은 금융재산은 계산 방식이 조금 더 엄격합니다. 금융재산은 가구당 2천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주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보다 높은 연 6.26%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은행에 1억 원이 있다면 2천만 원을 뺀 8천만 원에 대해 매달 약 41만 7천 원 정도가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공식적인 대출금이나 부채가 있다면 이를 재산 가액에서 차감해주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항목은 자동차입니다.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고가 차량은 다른 재산처럼 4%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가액 100% 전체를 월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즉 4천만 원짜리 차를 한 대 가지고 있으면 매달 333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잡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즉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나 장애인 소유 차량 등 일부 예외 규정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을 일부 감액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만 4,550원을 초과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어급여액이 26만 2,27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에 포함된 소득재분배 성격의 급여가 기초연금과 중복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기초연금액의 최대 50%까지만 깎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아예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것이 전체 소득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할 때 적용되는 감액 제도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두 분의 생활비가 각자 살 때보다 적게 든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각 20%씩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인 34만 9,7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부부 가구는 각자 약 27만 9천원씩 합계 약 55만 9,520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분만 만 65세 이상이라 혼자 신청하신다면 부부 감액 없이 단독가구 금액 전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역전 방지 감액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안 받는 사람보다 오히려 전체 소득이 더 많아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인 247만 원이나 395만 2천 원에 아주 근접해 있다면 기초연금 전액을 더했을 때 기준선을 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차액만큼만 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실제 수령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쳐 최종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소득 공제와 지역별 재산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고가 차량이나 금융자산 관리에 유의하신다면 충분히 수급 자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확인한 자격을 바탕으로 실제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도 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실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혹은 여권과 같은 신분증이 필수이며 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도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나 공단지사에 비치된 기초연금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그리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서명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서명도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이는 기초연금이 가구 단위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서명을 거부하거나 누락되면 조사가 진행될 수 없어 연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통장 사본은 연금을 실제로 수령할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하며 만약 부부가 함께 신청한다면 각자의 계좌로 받거나 공동명의 계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신청이 번거롭다면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매우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만 하면 됩니다. 복지로 시스템 내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기초연금을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타나는데 이때 본인과 가구원의 기본 정보부터 소득 및 재산 내역을 차례로 입력하게 됩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의 장점은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 여부나 가구, 구성원 정보 중 일부가 공공 데이터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불러와진다는 점입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시에도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는 배우자의 인증서를 통해 비대면으로 서명하거나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다루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인 1355번으로 전화를 걸어 이 서비스를 예약하면 공단 직원이 어르신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로 직접 방문하여 기초연금 상담부터 신청서 작성까지 모든 과정을 대신 도와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여 외출이 힘든 분들이나 주변에 도움을 줄 자녀가 없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하며 별도의 비용 없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한 공단이나 지자체 방문을 심리적으로 꺼리시는 분들을 위해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 부담 없이 전화 한 통으로 권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제적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보호 장치도 꼼꼼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채무 관계로 인해 통장이 압류될 위험이 있다면 기초연금이 입금되자마자 압류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이 통장은 기초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은 필수 복지급여만 입금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압류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소중한 생활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들려면 먼저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시중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통장을 개설한 뒤에는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입금, 계좌 변경 신청을 해야 해당 통장으로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행정적인 도움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시는 거주 불명 등록자 어르신들도 기초연금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거주 불명 등록 상태라 하더라도 전국 어느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에만 적합하다면 신청한 달부터 바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실거주지나 연락처를 파악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공단 직원이 소재를 파악하여 직접 신청을 안내하는 발굴 조사도 수시로 진행됩니다. 다만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 다시 소재가 전혀 파악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연락 체계는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을 완료한 후에는 약 30일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정밀하게 조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거나 서류가 미비할 경우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을 주기도 하며 이때는 팩스나 우편을 통해 서류를 보충하면 됩니다. 최종 심사 결과는 서면, 우편물이나 문자 메시지로 통보되며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연금부터 소급하여 한꺼번에 입금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며 만약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미리 지급되어 생활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됩니다. 이처럼 신청 절차는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방문이나 온라인, 찾아뵙는 서비스 등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새롭게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들은 본인의 생일 한 달 전을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고 이 모든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가시길 권장합니다. 신청이 곧 권리의 시작이며 한 번의 신청으로 매달 든든한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사항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 연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는지 등 수급 유지 관리에 대한 필수 정보를 이어가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에 근접하여 아슬아슬하게 수급권을 유지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어 첫 연금을 받으셨다면 이제는 이 소중한 혜택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한번 신청해서 받기 시작하면 평생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본인의 신상이나 재산 상태에 변화가 생겼을 때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연금이 줄어들거나 심한 경우 환수 조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이사로 인한 주소지 변경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던 중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를 통해 새로운 주소지의 지자체로 정보가 연계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앞서 설명해드린 지역별 기본 재산의 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며 1억 3,500만 원의 공제를 받던 분이 농어촌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공제액이 7,250만 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재산 공제액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소득 인정액이 높아진 것으로 계산되어 기존에 받던 연금액이 소폭 깎이거나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수급 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계획하신다면 본인의 재산 가액과 해당 지역의 공제 기준을 미리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의 변동 또한 수급 유지의 핵심 변수입니다.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부동산을 매각하여 예금 자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 혹은 반대로 큰 병원비 지출로 인해 재산이 줄어드는 경우 모두 소득 인정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에 큰 변화가 생겼을 때 이를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재산이 늘어났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연금을 계속 받다가 나중에 정기조사에서 적발되면 과다 지급된 연금액에 대해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어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줄어든 경우라면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감액되었던 연금액을 다시 높이거나 새롭게 수급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기초연금을 둘러싼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인 국민연금과의 관계도 다시 한번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절대 못 받는다거나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니 국민연금을 해지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는 대표적인 잘못된 정보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동시에 수령이 가능하며 두 연금을 합쳐서 받는 것이 노후 소득 보전 차원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물론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연계 감액 제도로 인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지만 이는 기초연금액의 최대 50%까지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국민연금을 10만 원 더 받는 것이 기초연금이 몇만 원 깎이는 것보다 실질적인 총소득은 더 높다는 뜻입니다. 또한 과거에 신청했다가 탈락하셨던 분들이 가지는 오해입니다. 한 번 안 됐으니 나는 평생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아예 관심을 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 향상과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매년 상향 조정됩니다. 2026년 선정 기준액이 단독 가구 247만 원, 부부 가구 395만 2천 원으로 2025년 대비 크게 올랐다는 사실은 작년에는 재산이 아주 조금 많아서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는 당당히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 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분들이지만 기준선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도 신청을 통해 자격을 확인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부부 수급자분들이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가구 구성의 변화입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이혼을 하게 되어 단독 가구가 되는 경우 혹은 혼자 사시던 분이 재혼하여 부부 가구가 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는 선정 기준액과 지급액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부가 모두 받다가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 남은 한 분은 20% 부부 감액 없이 단독 가구 기준의 전액을 받게 되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계속 감액된 금액만 받게 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주 불명 등록자나 압류 위험이 있는 분들을 위한 안전장치도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신청을 주저하셨던 분들이라도 채무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해 연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이 통장은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하여 국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고 온전히 본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거주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도 본인의 수급 자격만 증명된다면 연금을 받을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연금 관리를 도와드릴 때 유용한 팁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지면서 재산 관리에 소홀해지거나 사기를 당하는 등 경제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때 복지로 사이트나 국민연금공단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활용해 부모님의 수급 현황을 정기적으로 체크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의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자녀가 대신 접속하여 예상 연금액 변동이나 수급 정지,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갑작스러운 지급 중단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미세하게 초과하여 기초연금 혜택을 아쉽게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실망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다른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향사랑기부제와 같은 민간 참여형 제도를 통해 자녀가 부모님 댁으로 정기적인 답례품을 보내드리는 것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고 부모님의 식비 부담을 줄여드리는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 세액 공제를 받고 3만 원 상당의 한우나 쌀 같은 지역 특산물을 부모님께 무료로 보내드릴 수 있는 구조를 잘 활용한다면 가계 경제 측면에서 기초연금 못지않은 효자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돈을 나누어주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젊은 시절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제도의 세부적인 규칙을 잘 알고 관리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는 일과 같습니다. 매년 1월이면 새롭게 고시되는 선정 기준액을 확인하고 본인의 생활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꼼꼼한 관리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기초연금은 진정한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초연금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실제 수급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정리하며 이 긴 여정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정보는 결국 어르신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초연금 제도의 변화 중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전체적인 지급액이 오르는 것을 넘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국가의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4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환산해 보았을 때 부부 합산 소득 인정액이 약 205만 원 이하인 가구가 이 특별 인상 혜택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부부 모두가 이 40만 원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부부 감액 20%를 적용받아 한 분당 32만 원씩 부부 합계 총 64만 원을 매달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초연금이 단순한 노후 보조금을 넘어 최하위 계층의 실질적인 생계 보장 장치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 뒤에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사회적 논의도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도입 당시부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는데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 70%를 맞추기 위한 선정 기준액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해 왔기 때문입니다. 단독 가구 기준으로 보면 2014년 87만 원이었던 선정 기준액이 2026년에는 247만 원까지 높아졌으며 이는 중위소득의 96.3%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초연금이 누군가에게는 절박한 생활비가 되지만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는 보충적인 용돈처럼 쓰이는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개편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하위 70%인 지급 대상을 50% 수준으로 좁히는 대신 그만큼 아낀 재원을 저소득층에게 훨씬 더 많이 지급하여 빈곤 완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처럼 매년 변하는 비율에 맞추기보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대상을 재편하는 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인 부문과 기초연금을 통합하여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도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편 논의가 활발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적 부담입니다. 대한민국의 고령 인구 비중은 이미 20%를 넘어섰으며 2050년에는 40%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기초연금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3.08%에서 2048년 6.07%까지 2배 가까이 치솟게 되어 이는 고스란히 다음 세대의 짐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평생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노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답이자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복잡한 계산 방식이나 자격 요건 때문에 지레 겁먹고 신청을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신청 자격은 1961년생부터 주어지며 선정 기준액인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근로소득 공제액은 116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신청은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전국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집에서도 편하게 상담과 신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과 재산 기준을 아주 미세하게 초과하여 기초연금 혜택을 놓치게 된 경우라면 아쉬워만 하지 마시고 자녀분들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와 같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자녀가 민간 플랫폼인 위기부 등을 통해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 공제를 받아 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물을 부모님 댁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탈락으로 인한 상실감을 달래드리고 부모님의 식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는 현명한 생활비 방어 전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기초연금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가 알아서 입금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복지로 누리집의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거나 가까운 상담 창구를 방문하여 본인의 권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정보가 여러분과 부모님의 더 든든하고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해 준비한 소중한 선물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이나 국민연금공단 1355번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최근 제도의 성격과 미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개편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약 24.68%인 182만 명가량은 이미 소득이 빈곤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5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제도 도입 당시보다 선정 기준액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단독가구 기준 선정 기준액은 2014년 87만 원에서 2026년 247만 원으로 높아졌고 중위소득 대비 비율도 59.6%에서 96.3%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준선이 중위소득 턱 밑까지 차오르면서 기초연금이 누군가에게는 절박한 생계비가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용돈처럼 쓰이는 격차가 제도 안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입니다. 대한민국의 고령 인구 비중은 이미 20%를 넘었으며 2050년에는 40%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 예산 비중은 2024년 3.08%에서 2048년 6.07%로 2배 가까이 치솟을 것으로 분석되어 구조적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흐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전문가들은 세 가지 주요 개편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을 하위 50%로 줄이는 대신 저소득층의 지원을 더 집중하는 방식,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재설정하는 방식,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하는 방식입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지금처럼 넓게 나누어주는 구조를 유지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축소가 곧바로 실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기초연금은 실제 소득이 아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통계상 기준을 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생활은 빈곤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2026년부터 더욱 세밀한 지원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어르신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부부 가구의 경우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부부 감액 20%를 적용하더라도 부부 합산 총 64만 원을 매달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보편적인 지원 속에서도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2026년에 달라지는 기초연금의 모든 것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1961년생부터 주어지며 선정 기준액인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 9,700원을, 부부가구는 월 최대 55만 9,520원을 받게 됩니다. 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근로소득 공제액은 116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수령액이 52만 4,550원을 초과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신청이 늦어지면 소급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제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아주 미세하게 초과하여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셨다면 아쉬워만 하지 마시고 자녀분들과 함께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자녀가 위기부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면 10만 원, 기부 시 전액 세액 공제를 받고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물을 부모님 댁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고 실질적인 식비나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제도와 더불어 이러한 민간 차원의 혜택까지 꼼꼼히 챙기신다면 더욱 든든한 노후 생활을 꾸려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이 평생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노고에 대한 국가의 감사이자 약속입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기준이 까다로워 보여도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누리집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의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해 보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이나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찾아뵙는 서비스도 있으니 주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기초연금이 끝까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하세요. 감사합니다.